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이호승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본 친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베이스라고 많이 부르죠. 요 친구들을 위해서 3가지 정도로 공부 방법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꼭 이제 영어 노베이스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학습과 관련된 얘기니까 다른 친구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수능 준비를 하는데 영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쌤은 이제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거나 혹은 나중에 답을 고를 때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휘를 알아야지 고를 수도 있고, 또 요 어휘가 너무 약한 바람에 공부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 효과도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어휘를 이제 잘 외우는 게 중요한데, 보통 친구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는 이제 어휘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단어장을 추천해 주다고 해요. 근데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쌤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규칙적으로 단어 시험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단어장만 가지고 요 어휘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단어장을 통해서 외울 때 기본적으로 단어, 그 다음에 뜻, 요렇게 연결해서 외우게 돼요. 근데 요렇게 기억하는 거는 애초에 인간의 뇌가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요거 2개를 연결시켜서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이름이나 그 사람의 특징 아니면 그 사람의 말투는 기억을 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전화번호, 그 사람과 전화번호 요렇게 외우는 건 원래 잘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요렇게 단어를 외운 거를 가지고 외우기도 힘들지만은 기억도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렇게 외운 단어를 가지고 독해를 할 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석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기 쉬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독해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어 뜻이라고 외우는 단어장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쌤이 제일 자주 예를 드는 단어가 demonstrate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은 논증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요렇게 단어장 가지고 외운 친구들은 demonstrate는 논증하다. 그럼 이제 단어 시험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거 논증하다잖아요.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장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자, he demonstrated the new car, 요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해석해봐라 그러면은 그는 논증했다 새로운 자동차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논증했다라고 한국어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는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지고 단어장만 가지고 외우면 우리가 이해도가 낮은 단어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비슷한 단어 pay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pay다, 예를 들어서 지불하다, 그치? 요렇게 하면은 요 단어 뜻을 나는 알고 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가 paid 했다 me라고 하면은 그는 나를 지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지불하다는 뜻이 안 맞고 사람에게 돈을 주다. 그 다음에 예전에 수능 선택지에서 나온 단어 같은 경우는 pays 같은 단어도 씁니다. 이렇게 목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pay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친구들이 단어장을 가지고 외울 때 단어와 뜻 하나만 외우죠, 보통. 게다가 우리가 품사라는 정보도 나중에 중요해지는데 얘네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외우고 싶은 뜻만 외우기 때문에 문장에서 적용할 때 그 정확한 뜻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 뜻으로 무리하게 집어넣다가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어장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왜?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은 실제 학생들하고 어휘가 약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쌤 저는 아는 단어가 적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는 단어가 적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나마 몇 개 아는 단어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단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서 갖고 오면은 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해석을 시켜봐요. 왜냐면 그 친구가 어떤 단어를 실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 지문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해석이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문장만 해석을 시켜도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자기는 아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몇몇 단어가 이제 썩은 단어,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어 개수가 늘어나 봤자 얘가 고쳐지진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노력을 통해서 아는 단어 개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요 잘못 알고 있는 단어들 때문에 문제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단어 실력을 늘렸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점수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해도 소용없다라는 느끼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찍는 목표기도 하지만은 공부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시행착오까지 겪어버리면 우리가 더 공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장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걸 왜 쌤은 별로 추천하지 않냐면은 요런 방식으로 외우는 게 일단은 힘들어서, 두 번째 요렇게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들은 아는 단어 개수가 적은 게 불만이겠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아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잘못된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초반에 점수 욕심이 강한 친구들은 어휘는 뒷전이고 문제를 막 풀어서 문제 푸는 감각을 증가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 단어들이 반복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단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어장이라든지 문제풀이 방식을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그러면 단어 실력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복습해라입니다. 그러니까 뭔 개소리나 싶은데, 왜냐하면 처음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 힘든 친구들은 혼자서 해석을 하기도 힘들지만은 오래도 걸리고 또 내가 해석한 결과물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내용 설명하는 거는 질적인 부분에서도 양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잘 듣는다요. 근데 대신에 이때 문제가 있어야. 왜냐면은 많은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경험해 봤을 텐데, 일단 영어 수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수업 내용이 10개인데 나는 그 중에서 한두 개밖에 못 알아먹었다 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수업 내용을 꼭 100%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자기가 이해한 거, 내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요 부분을 이해했다 싶은 거를 많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질과 양이 훨씬 더 나은 거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해도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괜찮고 이해된 부분만 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따라 해보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할 때 왜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설명하려면은 여러 가지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요, 공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대한 선생님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따라해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는 아직 몰라도 돼요. 어차피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들으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왜 그런지도 따라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는 해석 습관을 갖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외적인 부분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 해보기 하면 되죠. 그리고 따라 해봤을 때 잘 안 되면은 질문하기. 아니면 혹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있죠. 그죠? 복습용 영상을 참고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를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똑같이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단어 잘 익히는 법을 얘기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한국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한국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특히나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어떤 실제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을 쓰게 되면 그 상황이 떠올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단어장을 가지고 외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한국어 글자 뜻이 생각나지, 그것도 글자 뜻이 이해도가 낮은 그 상황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나중에 두세 번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용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문제점은 뭐다?
영어가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수업을 듣고 올바른 거 먼저 수업을 듣고 걔를 따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 해볼 때 그게 굳이 왜인지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용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점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면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더라. 이런 리듬으로 해석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요약하더라. 그러니까 점점 따라해보기 시작하면서 사용량이 증가되니까 본인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직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거의 없는 친구가 혼자서 영어 공부하면은 한 지문을 1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 두 개씩 늘어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좀 많이 생겼다고 쳐요. 그래서 1시간에 지문을 2개씩 볼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그 친구가 시간당 사용할 수 있는 지문 개수가 2배로 늘어났고 그러면 단어 개수도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수능이 100일 남았으면 100일 동안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얘가 개선되면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가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드셔야 될 건 사실은 요거의 개수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단어장을 통해서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 따라하기를 통해서 해석을 그나마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문장 개수를 빨리 늘려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나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 속에서 단어들은 2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왜냐면은 해석을 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익힌 단어들은 다음번에 해석할 때 써먹기가 좋고요. 그 다음 해석될 때는 내용이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내용과 상황이라는 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 내용과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도 되게 쉬워져요. 그냥 글자 뜻으로 단어장을 통해서 외운 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첫 번째로 단어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뭐다? 수업을 듣는다. 왜? 혼자서 아직까지 단어 처리하거나 단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서 그걸 들은 다음에 선생님 거를 따라 해보는데 중요한 건 뭐다?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좀 이따가 영어 공부를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면 알게 되겠지만은 너무 처음에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큼직큼직한 것만 배우시다 보면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고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은 가장 중요한 습관이 안 가져지니까 일단은 따라 해보기. 그 다음에 따라 해봤을 때 잘 안 되면은 영상을 보거나 질문하는 게 좋은데 쌤은 질문하는 걸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에는 다 이유가 있고 본인의 습관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네요. 자, 본인 거를 확인하고 나서 따라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지문만 한다. 하루에 3문장만 한다. 해도 괜찮아 얘들아. 대신에 핵심은 뭐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 듣고 조금이지만 따라 해본 문장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간격을 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횟수를 많이 가져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목표는 그냥 어떻게 생긴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지문, 3문장 이렇게 양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내가 공부한 거는 꼭 까먹지 않겠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문장, 한 지문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점차적으로 내가 또 빠르진 않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문장을 점점 늘려갈 수가 있고요. 문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1시간당 볼 수 있는 단어 개수와 문장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장이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단어든지 간에 한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그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단어를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복습을 통해서 다음 시간 다른 지문을 통해서 다른 시험 문제를 통해서 같은 단어가 계속 중복돼서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막 구구절절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돼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단어가 늘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장을 외워본 친구는 알겠지만 아는 단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이 A라는 단어를 잘못 외운다. 아니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가 이 단어 뜻을 잘 모르는데 난 잘 아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얘를 안 고쳐주면 안 고쳐진 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해석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조금 찜찜한 단어가 있으면 확실하게 찾아서 확인해 주기,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좋습니다. 쌤이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사전은 인터넷에 있는 다음 영어 사전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다 사전들이 비슷비슷하지만은 굳이 이 사전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의미로 쓰인다가 비교적 설명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된 사전은 능률 영어 사전, 능률에서 만든 롱맨 영어 사전이 있어요. 요 사전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한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이해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자, 우리가 영어 노베이스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다? 어휘력이다. 자, 근데 이 어휘력이라는 건 뭐다? 단어장 가지고 탈출하는 게 아니다. 단어장이 아니고 뭐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반복 복습해 줌으로써 해석 가능한 문장을 빨리 늘려야 된다. 이때 해석 가능한 문장을 늘리기 위해서 어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선생님의 해석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따라해 준다. 왜? 해석 가능한 문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단어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어가 늘려지게 될 거다. 이때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좋은 게 어려운 단어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단어라는 거는 사용 빈도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지금 오늘 외운다고 해도 다음번에 또 나와주지를 않기 때문에 곧 까먹게 될 거니까, 또 실제 수능 문제를 나중에 푸는 걸 더 연습하시면 알겠지만은 어려운 단어는 보통 주변의 쉬운 표현을 통해서 대체시키거나 빼버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보다는 뭐 쉬운 단어. 왜냐면 쉬우면 쉬울수록 뜻이 여러 가지고요. 다양하게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 외웠을 때 자연스럽게 복습이 여러 번 돼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를 대신에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쌤이 말하는 정확하게는 사전적 의미의 정확하게가 아니고 그 지문의 상황에 맞게끔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듣고 복습을 여러 번 해주고 잘 모르면 영상을 보거나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반복해줘서 처음에는 한 문장 한 문장밖에 안 되겠지만은 해석 가능한 문장을 늘려주기 시작하면은 사용량이 증가되니까 어휘 실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거다. 게다가 단어장처럼 단어 뜻 이렇게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써먹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상황에 맞게 파악하기도 훨씬 더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어휘를 좀 높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어 실력이 좀 약한 친구들이 단어장을 외우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잠들거나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수업을 듣고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